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아이를 깊이 있게 보는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본격적인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5학년, 6학년 자녀를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지? 벌써 사춘기가 시작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엄마 아빠와 조잘조잘 학교 이야기를 나누던 다정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문을 닫는 횟수가 늘어나고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일부러 목소리를 쫙 깔고 퉁명스럽게 혹은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거친 말투를 씁니다. 특정 옷 브랜드나 유행하는 신발, 스마트폰 기종, 혹은 게임의 비싼 아이템에 비상식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은근히 다른 친구를 깎아내리거나 은어를 섞어가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의 삐딱하고 영악해진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가 아이를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벌써 사춘기가 와서 저렇게 엇나가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결국 참지 못하고 너 말투가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속물이 됐어? 라며 다그치고 혼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 아이의 거칠고 모난 허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주 깊숙이 살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지금 나쁜 아이가 된 것도 엇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미숙하고 위약적인 가짜 가면 뒤에는 또래 사회라는 거대하고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숨막히는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 아이들은 유독 친구 관계에서 잘나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토록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부모의 우주를 깨고 또래 사회로 진입하는 대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아이 세계의 중심은 온전히 부모였습니다.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 삶의 전부였죠. 하지만 초등 고학년이 되면 뇌의 신경회로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아이 뇌 속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한 곳, 또래 집단과의 관계로 급격하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우주 밖으로 걸어나가 내 또래들과 나만의 새로운 영토를 지어야 하는 숙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공포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또래에게 거절당하거나 무리해서 소외당할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은 뇌가 느끼기에 실제로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통증 영역 전측 대상회 피질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지금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잘 보여서 무리에 안전하게 소속되는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면 좋다 수준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지워지지 않기 위한 정서적 생존이 걸린 절박하고도 두려운 미션인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뇌에게 곧 죽음과 같은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해 아직 단단한 뼈대를 갖추지 못한 이 시기. 아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상 속 관중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학교의 내 친구들이 오직 나만 쳐다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갇히는 것이죠. 이 불안감은 성별에 따라 아주 미묘하고도 거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남학생들의 세계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힘의 우위나 외형적 서열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면 먹잇감이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일부러 목소리를 깔거나 거친 유행어를 쓰고 옷이나 게임 스펙 같은 외적인 요소로 자신의 힘을 과장하려 합니다. 여학생들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망의 권력 싸움과 소외에 대한 공포로 나타납니다. 무리해서 은따가 되지 않기 위해 친구의 무리한 요구에 억지로 맞추거나 내가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뒷담화에 동조하며 은근한 벽을 치는 영악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거나 유치해 보이면 비웃음을 살지 몰라. 내가 완벽해 보이지 않으면 무리해서 버림받을지 몰라. 부모의 눈에 보이는 그 꼴보기 싫은 센 척, 여우 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사실 버림받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에 힘을 잔뜩 준 채 벌벌 떨고 있는 가냘픈 자아가 있을 뿐입니다. 아이의 삐딱한 태도는 부모를 향한 반항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정글 속에서 너무 불안해요라고 외치는 눈물겨운 SOS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일 아침 무거운 가면을 쓰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매일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우리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자리가 되어주어야 할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밖에서 아이가 마주하는 친구 관계는 내가 쓸모있고 잘나 보여야만 유지되는 철저하고 냉혹한 조건부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온종일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내가 잘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유행에 뒤처져도 있는 그대로 조건 없는 안정기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묻혀온 미숙한 허세를 지적하며 집에서까지 2차 전쟁을 치르지 마세요. 아이의 뾰족했던 방어기제가 스르륵 풀리는 가장 다정한 순간, 예컨대 밤에 아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줄 때나 나란히 밤 산책을 할 때 아이의 어깨를 지그시 감싸며 이 한 문장을 나지막이 건네주세요. 요즘 우리 오이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무리에 잘 섞이려고 밖에서 참 많이 애쓰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엄마 아빠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틋하기도 하네. 그런데 오아, 엄마는 우리 오이가 밖에서 억지로 센 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너는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무거운 가면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우리 오이 모습 그대로 쉬어도 돼. 엄마 아빠가 늘 내 뒤에 서 있을게. 부모가 건네는 이 무조건적인 수용의 확신은 아이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한 닻을 내리게 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닻을 확인한 아이만이 비로소 친구 관계의 가짜 거품과 가면을 스스로 걷어내고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단단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다르게 보다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어가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